안녕하세요.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그 대체 휴무, 그러니까 어린이날 대체 휴무가 있어서 4일만 이제 근무하는 한 주였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4일의 기간 동안 5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들었고 지나가 보면 주식에 관련해서 뭘 했나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쉬는 날 있는데 어쨌든 쉬는 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다들 이제 업무에 지치지 말고 참 그게 좋은 한 주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일단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저도 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크게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뭐 그냥 약간 조정이 있다가 결국은 오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였고 한국은 또 하루 쉬어서 4일만 있었는데 미국이 어떻게 됐든 조금씩 올라줬는데 결국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금요일도 올랐지만은 미국 한국이 못 따라갔죠. 오르다가 떨어져 버리면서 등락이 크지 않고 오를 듯 하다가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횡보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뭐 중국이랑 홍콩은 계속 올랐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 주를 보고 이제 저는 매일매일 출퇴근길에 한지영 글로벌 마켓을 들으니까 보면서 금요일 날 5월 10일 날 윤주성 CIO 동영상이 하나 업로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즐겨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썸네일부터 좀 심각하던데 올해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선언했다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월가 투자자들도 미국 올해는 침체 없을 것이다 동참했고 지금 동영상에 보면 한 명 빼고는 다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없다 이거 선언했고 본인도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한 주자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 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인트로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은 이제 제가 요 방송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몰라가지고 화면 나오는 것도 몰랐고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내용 적어서 그냥 올리고 썸네일 만드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안 보고 뭐 제 기록 남기는 거에 대한만 그냥 위안 삼는 정도의 방송이었는데 배우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OBS 프로그램 통해서 화면 얼굴 나오는 것도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졌어요. 나아지면서 이제 저번 방송 때 제가 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그거 지나서 한 4일 뒤에 5월 9일 하루에 9명이 이제 구독을 해준 거예요.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1년 동안 6명 있었었는데 6명 한 명 하루에 9명 해줘가지고 이제 많이 감사하게 해서 느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그 게시글에다가 그 글도 썼고요. 이제 어쨌든 올해 30명 목표였는데 야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될 것도 같네요. 지금 많이 도와주시면 30명 다 올해 내 30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이제 마이크 목소리가 좀 이제 안 들린다고 좀 그 얘기를 해서 마이크를 좀 더 구비해가지고 좀 잘 나오게 해야겠다. 그리고 화면도 보니까 좀 어둡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조명도 좀 하나 해보고 그리고 마우스도 좀 시끄러우니까 좀 바꿔보려고 해서 그래서 방송망 장비는 계속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아직 그 컴퓨터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좀 고치는 시간이 걸리는데 좀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장비면서도 신경 쓰는 방송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레스메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계획 중에서는 이제 5월 3일 날 미국장이 좋게 끝냈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통계 계절성에 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윤재성 CIO도 그렇고 대부분이 투자 전문가들 월가 투자 전문가들도 더 이상 이제 전망상 이제 쉽지 않다. 전망상 침체 없다. 이런 말로 지금 갔죠. 음, 시끄러워요. 잠깐 이거 소리 줄여주세요. 네, 나온다고 했지만 계속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뭐 계절성 믿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절성에 더 믿음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절성 믿고 이대로 가는 걸로 소문제 없는 걸로 계속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또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랑 옥시덴탈 같은 조공 증시들이 보인다 말씀드렸죠. 이런 거에서 지켜봐가지고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떨어지길래 좀 더 샀어요. 옥시덴탈은 좀 덜 떨어졌는데 사고 있고 사는 와중에 보니까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번 주에 사학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 1위로 스타벅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고 있었는데 남들도 많이 산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들도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수익은 이제 조만간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저번에 1억 넘고 이번 주까지도 좀 더 올라줬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올라주니까 좋긴 한데 뭐 팔자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계속 가버리면 이거 뭐 못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이제 지나가면서 되는 거니까 그건 그때 시장에 맡기고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매수 보유 주식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300만 원짜리 교훈 방송에서도 그랬지만은 제가 인버스가 300만 원 넘기까지 수익이 났다가 그때 뭐 2,500에 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 건드리고 있다가 지금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일까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앞자리가 바뀔 때 팔았으면은 좀 더 수익 남겼을 건데 못한 게 아쉽다. 다음에는 앞자리가 바뀌면 팔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앞자리 좀 바뀔 때 팔면 되니까 트레이딩용으로 좀 더 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코스피 1750 거의 거기까지 갔고 코스닥 선물 인버스도 한 1405, 선물 지수도 1450 정도까지 갔죠. 그때 조금씩 더 모았습니다. 원래는 더 모으고 싶어가지고 50만 원 정도 더 걸었었는데 이건 안 걸렸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안 걸렸는데 어쨌든 조금 더 매수를 했고 요거는 이렇게 매수한 양들은 이제 2600 그리고 코스닥 선물지수 1400 깨질 때는 그때는 팔고 다시 또 올라가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여기다 방송에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GV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CGV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뭐 떡상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계속 올라요. 5,600원 넘어까지 갔다가 5,700원, 800원 가다가 800원까지 쭉 가다가 금요일날 6,000원을 뚫고 6,200원 정도까지 갔었죠. 갔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했는데 지금 조금씩 팔았습니다. 팔았고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 기준으로 이것도 트레이딩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6천 넘어서 넘는 대로 조금씩 팔고 다시 떨어져서 6천 밑으로 가면은 사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갑자기 10,000원 넘어주길래 제가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2주 남은 거 정리를 해버렸고 HD 마린솔루션 제가 공모주 하나 들어갔었거든요. 균등배분 하나 받은 거 이거 첫날에 팔았습니다. 첫날에 팔아가지고 9시 10분 정도에 바로 팔아버렸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때 또 회사원이다 보니까 계속 주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옛날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딱 찍고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팔아버렸는데 좀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뭐 수익이니까 서수익에서 갖다 붙였고 요거는 제가 그 대신증권 사이트에서 샀는데 이 관리 편의를 위해서 이건 하이투자증권 제 국내 주식 수익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35,000원이 더 붙어서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주식에서는 스타벅스를 2주 더 사서 이제 9주가 됐고 평단 75달러 정도.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욕심을 안 부리고 75달러 근처에 있으면 조금씩 더 살 수는 있고 떨어지면 더 좋고요. 근데 만약 양전하면은 이제 양전하면은 그냥 안 살 것 같고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하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을 주로 이용하는데 보통 이제 출근할 때는 애프터마켓 그러니까는 오전 6시 반 정도에서 7시 사이에 매도를 거는데 그날도 이제 조금씩 팔려고 봤었는데
모르고 전량 매도가 걸려가지고 38.28달러에 38주를 전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또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38.28달러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팔았으니까 좀 다시 또 이건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CD 좀 팔았고 코카콜라로 좀 팔았고요. 홍콩 중국 주식은 여전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1억을 처음 넘었죠. 그때 1억 19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올라서 1억 25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홍콩이랑 중국 주식이 좀 올라준 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같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수는 비실비실 하는데 CGV가 올라주다 보니 좀 더 수익이 생기면서 좀 더 나은 계절을 가지게 됐네요. 어찌되었든 지금 운영하는 관계에서 지금 제가 인버스를 좀 더 샀는데 그리고 S아크는 팔고 근데 어찌되었든 인버스를 제하면 시총 대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선까지 많이 줄였어요. 많았을 때는 제가 인버스 제외 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샀는데 꾸준히 팔아서 지금은 인버스를 제외해서는 2천만 원 선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큰 계획 설정이 없으니까 오르면 더 팔겠죠. 그래서 팔게 된다면 영원히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 없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때 또 어떻게 됐는지 다시 또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레버리지 줄이다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오면은 이제 다시 매수 엄청 해가지고 다시 사도록 할게요. 다음 주 향후 계획 및 전망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윤재성 CIO가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없다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오진 이제 경제 전망을 따라서 근거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통계, 기절성 이런 거를 믿고 갈 것이냐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래서 여전히 지금 통계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쭉 갈 거라기보다는 조정이 올 것이고 그때 좀 더 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좀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 이 이유란 것도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통계로 간다기보다는 이미 직관적으로 이게 갈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그것이 이유라고 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관적으로 판단한 게 먼저고 제가 이 이유 때문에 통계로 가는 걸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생각한 이유들은 좀 붙여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경제 전망이란 게 잘 맞질 않아요. 보시면은 어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법이랑 주식이랑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를 배워서 경제했다는 거랑 주식이랑 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안 맞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투자하면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제로 제 김영익 교수님 같은 말하시는 분들은 김영익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이제 주식이 이제 오를 것 같다 하면 전 떨어지는 걸 대비하고 주식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 전 오를 걸 대비하면서 반대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전망들이 보시면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경제 전망이 맞지도 않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윤주성 CIO님도 뭐 작년 상반기에 하락 온다. 뭐 S&P 지수 3,800 간다 했지만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도통 믿을 것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주식을 전망하는 데이터로서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망에 대해서 기대가 좀 덜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까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 하락이 뭐 어떤 소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이 먼저 나오고 이게 왜 상승이 됐을까 하락이 되었을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 때문에 상승 하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는 전망이 좋고 뭐 인플레라는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미국 경기 침체 없어란 얘기가 나오지 또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전문가들이 침체 올 수 있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망이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제 큰 스탠스가 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통계라는 것은 참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예전이든 잠시만요. 사실 저 뒤에 애가 있었는데 애가 좀 떠들어가지고 안 떠든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들어오지 마 방송 다 하고. 방송 들어. 죄송합니다. 오늘 사고가 많네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뭐 2012년이라던가 뭐 2015년이라던가 항상 오를 때는 다 오를 이유가 있었던 그런 해였죠. 어떤 주식들도 보면은 주식들이 보면은 다 그 오를 이유가 있었지만은 다 그 오를 이유를 다 극복한다. 오를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런 이번에 이벤트가 이런 통계를 뒤집을 만큼 대단한 이벤트들인가 그렇게 대단한 속죄들인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이지는 좀 않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 올해도 큰 틀에서 그 평균적인 틀을 못 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통계로 가는 것이 너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의 좋은 점이 이건데 이제 저는 법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다 판단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99%가 보통 그 빚을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그 빚을 갚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한 5%안 되는 사주들이 빚을 안 갚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법의 모든 영리들은 이렇게 안 갚았을 때의 문제인 거고 되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 것이 이 법이라고 치면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자잘한 사항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이런 사항들, 또 대세를 바뀌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은 경우는 다 쳐내버리고 제일 중요한 정보만을 꼽아서 그걸로만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다고 했었을 때는 그럼 다 쳐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결국은 버핏한 말처럼 버핏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시면 현재 지금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높은 것도 그뿐만 아니라 기준 금리 5.5%인 상황에서 이 퍼가 20이거든요. 예전에 2020년대 하워드 막스가 했던 말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법비 주소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퍼가 높았는데 기준금리 0%대의 PR은 다르다. 왜냐면은 그때는 그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이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한 금액들도 다 이제 주식으로 온단 말이지 않습니까? 오기 때문에 기준금리 0%일 때의 PER 20과 기준금리 5.5%일 때의 PER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PER 20은 다른 때보다 좀 더 높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저는 이미 통계를 따겠다는 판단을 한 상태 내에서 그 제가 판단을 바꾸려면은 그거 이상의 어떤 상황이 있어야 제가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의 기본적인 틀과 전략, 방향을 수정할 정도로 큰 상황인가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6번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상황을 안 바꾸면은 내가 급락하고 내 계좌가 많이 깨져.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걸 한다고 해도 지금 인버스를 좀 더 모으고 나중에 파는 것 뿐이니까 제가 버티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 계좌가 엄청 깨지는 거거나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항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 몰빵한 주식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어. 그렇게 하면은 빨리 제가 계좌를 빼야 제가 안전한 데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제 원래 원칙대로 계속 간다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계좌에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꿀 생각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통계로 가기로 결정했고 통계로 가는 것에 좀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 좀 더 밀어붙이기로 마이웨이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바꿀 사항은 없는지 전략상에서 수정할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바꾸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 그냥 갈 건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바꿀 건 뭐냐면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이게 계속
미국 정부에서 돈을 뿌려대면서 조정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묻어가 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큰 조정은 없을 수 있으니까 저번에 본 것도 4월에 잠깐 조정이 있었었는데 조정이 고작 이게 5.5%로 해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되게 작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급락만을 바라보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조정했을 때 안 파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고 또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종목 주식 괜찮으면은 좀 더 매수하고 그리고 좀 올라주면 파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렇게 하는 매수 매도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원래 에너지주 좀 상당히 좀 아쉬운데 제가 이제 에너지주를 좀 많이 좋게 보고 사고 싶었는데 조정이 올 거니까 그때 사지 뭐 하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있었을 때 제가 중국 홍콩 에너지주도 좋아해가지고 그 페트로차이나라든가 신유쿠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있었으니까 팔아버리고 다시 조정 오면 사지라고 이제 팔아버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좋은 가격이 왔는데 조정 오면 더 좋은 가격 될 거니까 그때 사지 뭐라고 밀어버렸고 안 사고 밀어버렸고 지금은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또 은행주도 그렇고 약간 중공업주도 그렇고요. 지금 조정만을 바라보고 팔기만 하고 안 사고 있는데 요거 주식들이 좀 조정이 오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오면 더 낮은 가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매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제가 보고 있는 주식에서 어떤 주식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왜냐면 제가 아직 안 산 상태니까 다음 주라도 이렇게 주식을 사게 되면 이런 주식은 제가 단순히 트레이딩 노리고 샀습니다. 요거는 지수가 높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 보여서 전망을 보고 샀습니다 해가지고 이 매수 매도 채널 이 방송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보면서 그래 이제 뭐 큰 틀에 이렇게 가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그 경제 침체 없어가지고 쭉 가면 그때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해봤죠. 왜냐면 해봐야 나중에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해서 오르면 그리고 올해 침체 없고 내년에 온다고 하면 뭐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리는 걸로 이 채널이 좋은 게 뭐냐면 당장 트레이딩해서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돈을 덜 벌더라도 10년 일단 그 시점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거를 갖는 게 이 채널인 거니까 지금 굳이 이제 높다거나 걱정되는 시점에서 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벌려고 크게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뭐 이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공부하고 소소하게 벌면서 이제 나중에 그때 좀 더 기다려가지고 좋은 가격 되면 그때 많이 사지 뭐라고 마음 편히 가지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같은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전 이런 주식들 많이 사지 않을 거거든요. 조금씩 사면서 소소하게 그냥 수익 남기고 그렇지만 제가 있는 금액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한 절반이라든가 대부분의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는 좋은 때가 왔을 때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할 거라고 맘먹고 있고 이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좀 더 덧붙여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짧은 경력이지만 얘가 그 10년 프로젝트를 반 정도 와 오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위한 일 원칙은 버핏이 말할 때 절대 돈 잃지 말고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면에서는 돈 벌기 위한 제1 원칙은 주식시장에서 돈 벌 욕심 버리는 게 오히려 돈 벌기 위한 원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욕심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저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량 주식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인데 보다 보면은 되게 더 많이 사고 싶은 주식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떨어지는 주식에서 어느 지점에서 특별히 많이 사버리면 제가 그 아래 사더라도 이 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이 사버리면 더 떨어졌을 때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분명 좋은 주식이란 거 알지만 많이 떨어져 버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기가 좀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떨어지면 사지 지금 말고 더 떨어지면 사지 사다가 안 사다가 올라 버리죠. 그러면은 올랐는데도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샀던 가격이 이건데 만약 제가 샀으면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겠죠. 근데 그 가격까지는 잘 안 오르고 그 아래에서만 횡보합니다.
횡보하는데 아 3이 왕이라는 것이 이제 횡보할 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도 이미 제가 계속 마이너스로 손해를 보고 이제 기다려왔으니까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본전되면 팔아버리고 수익을 못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추가 매수를 저점 매수해서 추가 매수를 끝까지 못 들어간 주식들은 결국 수익률을 거의 못 내거나 본전 중도에서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현대산업개발이 그랬고요. 현대산업개발도 한 15,000 정도 갔을 때 아 이거 단기적으로 이제 결국 회복되는 이슈니까 15,000원에서 많이 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10,000원 돼버리니까 이걸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00원일 때 많이 안 샀으면은 10,000원 때도 계속 꾸준히 샀을 건데 못 사니까 이게 14,500원, 5,000원 갔을 때 아 이게 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아버리고 이게 파라도 그랬고 파라마운트도 그랬고 RH도 그랬고 버라이즌도 그렇고 지금 바닥에 쓸 때 많이 못 산 주식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에서 많이 사버린 주식들 요거는 지금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예, 반면에 이제 어느 지점에서 욕심이 안 부려가지고 꾸준히 따라가서 사가지고 꾸준히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꾸준히 따라간 주식들은 전부 수익이 냈죠.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정리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보니까 제가 PC 이런 거 안 깔아봤는데 PC 까니까 이것저것 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하는 다음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한 주 동안 생각한 그 다음에 이제 전망과 플랜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일단 그냥 올라버린다.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뭐 따라가지 않는다. 뭐 내년에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 근데 뭐 지금 제가 제 1억 넘었으니까 올해 수익 4천만 원 넘었죠. 그래서 계속 오른다면은 한 4천 5천 가겠죠. 그렇게 치면은 제 원금이 9천이니까 뭐 수익은 50%고 지금 있는 레버리지까지 다 합쳐도 20% 넘고 30% 정도 가는 거죠. 뭐 한 해 그 정도 벌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좀 만족을 할래요.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돈 벌기 위한 이런 욕심을 버린다니까 이제 아무 욕심 안 버리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고 그래도 난 레버리지 투자니까 원금 대비 투자 수익이 상당한다는 것을 유연하면서 그냥 만족하겠다.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흥고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괜찮아 보이는 주식들 그리고 제가 앞자리가 깨지면 팔겠다는 주식들을 계속 팔고 사고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이익을 다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조정이 오면은 이제 인버스는 조금씩 팔겠죠. 팔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눈여겨봤던 주식들은 더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합리적인 가격이면 요건 좀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조정이 왔다. 요거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인버스 금액은 대부분 팔고 제가 인버스 5천만 원 있으니까 5천 플러스 레버리지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가지고 한 7, 8천 되겠죠. 요걸 해가지고 인버스 금액 이상을 저점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중공업이랑 은행이랑 뭐 에너지랑 제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오늘은 이제 뒤에서 우리 애가 뒤에 있었었는데 자기는 절대 떠들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게임 소리 내서 하고 떨어가지고 잠깐 자리 비우면서 방송에 방해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밖에서 작게 들어보시면은 이제 보컬이나 뭐 악기 하고 있는데 악기 연주하고 있네요. 앞으로 방송하니까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요건 좀 요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중 낮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올해 30명 구독자를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제 괜찮은 방송이시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좋아요가 많이 달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큰 힘이 되니까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방송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고 그 말씀드렸듯이 뭐 수익률이라던가 도움될 만한 영상 같은 거는 하나 더 찍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